네, 안녕하십니까. 강수사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보증금 7천만 원을 날릴 뻔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것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1년 회사에 입사한 갓 신입사원으로 저는 회사의 인근 빌라를 잡고 여기 자취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뭐 또 알고 싶은 마음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냥 뭐 회사 입사한 것에 들떠서 퇴근하고 놀러 다니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뭐 이사를 왔는데도 뭐 전입신고도 안 하고 확정일자도 안 받고 그냥 퇴근하고 술 먹기 바빴습니다. 자취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식을 하면 회사 돈으로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뭐 다른 팀 회식에도 열심히 참여했죠. 뭐 신입사원으로 얼굴도 알릴 겸 해서요. 당연히 업무 시간에 뭐 동사무소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술을 깨면서 업무하는 척에 바쁘게 지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냥 추가 전세 계약도 안 하고 이제 묵시적 갱신으로 음, 계속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남자분께서는 강스타님 핸드폰 맞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네, 맞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윗집 사는 사람인데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 아세요? 저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문자로 사이트 주소를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게 그 사이트 주소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실제로 경매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늘이 노래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인터넷을 그때부터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임차인의 강 XX라고 보이죠.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무슨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경매에 뭐 배당을 받는다 라고 뭐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서 확정일자?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뭐 정신이 혼미해져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정일자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동사무소 바로 가서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이제 그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정일자 보시면 2015년 11월 11일 이렇게 도장이 찍힌 게 있죠. 이게 바로 확정일자를 받은 건데 2011년에 제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하였고 그때 전세 계약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다시 되뇌어 봤어요. 근데 이제 전세 계약 당시에 부동산에서 이야기했던 게 무슨 근저당이 있다고 했는데 공동담보라서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근데 공동담보가 일부가 이렇게 소멸이 되었고 이제 실제로 근저당이 남아 있는 거는 1억 2천만 원 정도의 근저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겪었던 사건을 실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2019년 3월 6일 날 근저당이 일단 1억 8천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1억 2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23일 저는 전세 계약을 했고 그때 이제 7천만 원이 전세 계약금으로 들어갔죠. 근데 제가 뭐 술 먹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전입 신고를 거의 뭐 1년 넘게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20일 날 전입 신고를 하였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2014년 6월 23일 날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감정가가 2억 4천만 원이었죠. 그리고 2014년 9월 15일 날 배당 종기일이었고 이제 2015년 10월 14일 날
이제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경매 일자가 2018일로 잡혀 있는데 이제 최저 입찰가액이 원래 2억 4천에서 1억 9,200으로 낮아졌습니다. 10%가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2015년 11월 10일 날 저는 이제 부랴부랴 계약서를 갖고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경매 낙찰 시 저희가 이제 배당을 받는다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억 9,200만 원을 낙찰 이 최저 입찰금으로 낙찰 받는다는 가정 하에 근저당권이 지금 1억 2천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이제 채권액을 4,15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다 떼주고 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배당 종기일 날 이 배당 신청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돈은 0원이 되는 거죠.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와,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고, 사실 이 빌라 자체가 그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다 짓고 자기 자식들한테 층별로 이게 다 그 증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1층을 증여받은 그 따님께서 좀 여기저기 이제 또 돈을 막 빌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래서 이제 집주인 할머니 그 집의 맨 옥탑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걱정할 필요 없다. 요거는 자기들이 다 변제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경매가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또 이사를 가게 되었고 7천만 원을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분명히 이제 전세 계약할 때, 전월세 계약할 때 아셔야 될 게 바로 대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 세입자가 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임차인이 그 임대인이나 이 집주인 그리고 그 임대인으로부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받은 제3자, 다른 이제 집주인이 되겠죠. 제3자가 제가 이제 임대차 하는 계약 기간 동안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보증금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세 계약한 기간도 내가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항력 형성 요건이 있는데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제 등기부 등본에 이제 등재가 되어 전세권 설정을 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그 설정이 되는 거고, 바로 그 설정한 당일날 임차 그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이제 형성 조건 2번이 이제 주택의 인도, 그러니까 이제 이 키를 받는 순간부터 인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대항력에 대한 이제 상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항력과 말소 기준 권리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는 예를 들어서 뭐 근저당권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근저당권보다 내 대항력이 앞인가 뒤인가에 따라서 앞에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고 뒤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대항력 여부,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 이 첫 번째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그 경매가 이제 했을 때 그 배당 종기일 날 내가 이거 배당 받고 싶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전액을 배당을 받지 못해도 그 경매에다 낙찰자가 그 나머지 돈을 저희한테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배당 종기일 날 나 이거 배당 받을래요 라고 이게 그 신청을 안 해도 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를 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사를 갈 때 그 낙찰자가 그 보증금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대항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그러니까 앞에 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그럴 때에 이제 그 임차인을 말하는 건데,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로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낙찰자는 이게 그 보증금을 주는 권리를 인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하고 이제 전액을, 내가 그 낙찰 금액의 전액을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해도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상세 예시는 이제 밑에 두 개 예시를 한번 보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2012년 1월 1일 뭐 소유권 이전해서 제가 이제 2012년 1월 5일 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집주인께서 근저당권,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요. 1월 6일 날. 근데 이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 그 전입신고한 날짜가 이 말소기준 권리, 그러니까 1월 6일에 설정됐던 근저당권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2012년 1월 1일 날 소유권을 이전하고, 자, 1월 5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근데 제가 1월 5일 날 전입신고를 해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전입신고하고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는 효력은 1월 6일 날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경매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이제 근저당권이 보다 이제 전입신고 이 효력이 뒤로 가기 때문에 1월 6일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잘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을 넘어가면 확정일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확정일자라는 거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계약서에 계약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때의 날짜가 확정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실제 사례를 봤을 때 그 빨간색 도장으로 나와 있고 날짜가 적혀 있는 게 그 확정일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차권 설정,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임차인이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꺼려 하게 돼서 전세 등기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세 등기를 하면 이제 그 등기부 등본에 올라오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고려를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여하여서 후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 전세 보증금을 확실히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 대항력권 아까 앞에 봤죠? 전입신고랑 주택인도, 뭐 임차권 등기도 되는데 임차권 등기는 여기 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맞추면은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채권의 물권화가 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민법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하나하나씩 단어를 보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우선하여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근데 물권은 항상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1월 6일날 형성이 됐고 물권이 한 5월 5일날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물권이 5월 5일이면 1월보다는 더 뒤에 있지만 물권이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채권보다는. 왜냐면 물건이 항상 채권보다
원저인 효력이 먼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즉 채권보다 후순위라도 물건이 효력이 우선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물건이라는 거는 저당권, 전세권,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고, 채권은 임대차 계약처럼 개인 간의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고, 물건은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저당권, 이런 것들이 근저당권, 이런 것들이 물건이 되는 거죠. 자세한 상세 예시는 한번 뒤에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예시를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1번은 그 선순위 대항력과 선순위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2012년 1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물건인 근저당권 이렇게 생기고 또 근저당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이제 최우선순위를 갖게, 최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갖췄기 때문에 보증금이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후순위 대항력과 후순위 확정일자를 보시면, 자 보시죠. 2012년 1월 1일 날 근저당권 물건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1월 5일 날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근저당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A은행보다는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왜냐면 A은행이 앞에 있기 때문이죠. 대항력보다 앞에 있죠. 근데 B은행보다는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B은행 근저당보다는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액을 배당을 받지 못해도 권리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선순위 권리, 그러니까 앞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대항력이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그 근저당권이 이제 앞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있으면은 전액을 이제 배당을 받지 못해도 내 권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이런 그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자 다시 뒤로 가 보시면, 자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예요. 2012년 1월 1일 날 근저당권이 이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확정일자를 받은 전입신고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게 권리가 더 우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권리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배당하고 나면 이 권리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예시 3번 보면 선순위 대항력과 후순위 확정일자 이렇게 됩니다. 2012년 1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그 1월 5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1월 6일 날 확정일자가 되고,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다시 근저당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매 기입 등기가 3월 5일 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확정일자가 늦었어요. 늦더라도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 즉 근저당권, 여기 1월 5일에 설정된 것보다 앞에 이제 전입신고가 돼 있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형성이 돼 있으면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시 4번 후순위 대항력과 선순위 확정일자입니다. 자, 2012년 1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1월 5일 날 근저당권, 1월 6일 날 전입신고, 1월 10일 날 다시 근저당권, 3월 5일 날 경매 기입 등기하면, 자, 확정일자는 1월 1일 날 했지만 확정일자 앞에 뭐라고 했죠?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가 돼야지만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했죠. 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같이 있어야지만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일자 혼자 있으면은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정일자 이때는 효력이 없고 1월 6일 날 전입신고를 하는 동시에 이 길부터 이 우선 변제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이후부터 이제 B은행보다는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돈이 부족하면은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 근저당권이 있고
이 근전환권이 말소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했던 권리는 이 대항력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전입신고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아주 쉽습니다. 저당이 없는 집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이사를 가면 반드시 전입신고부터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야지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나중에 경매할 때 배당을 받는 순서를 확정 지어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